안녕하세요. 술한잔입니다. 얼마 후면 2023년 한 해도 마무리될 텐데요. 작년처럼 올해도 1년 동안 제가 리뷰를 한 작품 중에서 개인적으로 좋았던 10편을 꼽아보려고 합니다. 후보군은 제가 영상을 업로드한 50편의 작품이 될 것 같고요. 2022년 12월 27일에 업로드한 노아 바운백의 화이트 노이즈부터 2023년 12월 28일에 업로드한 오지 아스지로의 동경의 황혼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후보의 대부분이 올해 개봉한 신작 영화들이지만 400번의 구타, 동경의 황혼처럼 고전 영화도 다수 포함되어 있고요. 택배기사와 같은 넷플릭스 시리즈도 있습니다. 당연히 순위는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요. 어떠한 전문성도 권위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재미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는 영화에 대한 간략한 설명보다는 영화와 관련된 자잘한 TMI 에피소드를 나누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2023년 술한잔 베스트 10 지금 시작합니다. 10위는 데이빗 핀처의 더 킬러입니다. 이 작품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이자 데이빗 핀처가 넷플릭스와 협업한 두 번째 장편 영화죠. 영화의 주인공인 킬러의 면면처럼 작품 전체가 정제되고 절제된 것처럼 느껴졌고요. 섹시하면서도 편집증적인 아우라를 풍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자체가 킬러 같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사실 저는 이 작품과 프랑스와 트리포의 400번의 구타 중 어떤 작품이 나만의 10위일까 라는 고민을 좀 했는데요. 물론 영화사적, 미학적 측면에서는 단연 400번의 구타가 우세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종적으로 더 킬러를 꼽은 것이죠. 제 생각에 이 작품은 다소 저평가된 듯한 인상이 짙습니다. 생각보다 화제도 많이 되지 않은 것 같고요. 평론가분들도 적당히 좋은 수준으로 평가를 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요. 개인적으로 이 작품은 조금 더 부각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되게 괜찮은 작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더 킬러를 한 번 더 거론하고 싶다는 욕망이 아마도 400번의 구타를 제낀 가장 큰 동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당히 사적인 이유죠. 저는 이 영화를 극장에서 봤는데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들도 한시적으로 극장 개봉을 하더라고요. 특이사항이 있다면 누울 수 있는 의자로 구성된 상영관에서 보았습니다. 어색하긴 했는데 그것 때문에 영화의 집중도가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극장의 컨디션을 크게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맥스 영화를 꼭 아이맥스 관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냥 제가 계획한 관람 시간과 가장 부합하는 곳에서 영화를 봅니다. 솔직히 상영관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렇게 눕는 의자인지도 몰랐습니다. 9위는 아키 카우리스마키의 사랑은 낙엽을 타고입니다. 프롤레타리아의 영화고 북유럽 갬성의 작품이죠. 사실 저는 이 작품을 꽤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전문가 집단에서 좋은 평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원제는 Fallen Leaves이니 직역해서 낙엽이라고 제목을 지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국내 개봉을 하면서 제목에 변주를 주었더라고요. 뭔가 연말 로코 분위기를 풍기기 위해 그랬다고 추측이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꾼 제목 사랑은 낙엽을 타고가 더 마음에 듭니다. 운 좋게도 이 작품을 시사회권을 통해 보게 되었는데요. 주한 핀란드 대사분이 오셔서 영화 시작 전에 감사 인사와 영화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감독이나 배우분들이 오시는 경우는 종종 있었는데 영화와 무관할 것 같은 분이 등장하셔서 개인적으로 꽤 이색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올해 아이슬란드를 다녀왔는데요. 그때 레이오버로 잠시 헬싱키에 8시간 정도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영화 속 몇몇 장소는 괜히 익숙한 느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아키 카오리스마키 특유의 무뚝뚝한 연출 좋았습니다. 8위는 서울의 봄입니다. 현 시점 한국 영화, 외국 영화를 모두 포함해서 가장 핫한 영화로 꼽자면 바로 이 작품이겠죠. 사실 이 작품이 미학적으로 다른 영화들보다 우수하다는 생각을 하진 않는데요. 다만 이 영화는 기세와 아우라가 좀 쩌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이미 1000만 관객을 돌파하기도 했죠. 고백을 드리자면 저는 사실 그동안 김성수 감독에 대해 충무로의 선굵은 감독 중 한 명이기는 하나 어느 정도의 한계를 넘지는 못하겠다는 편견이 있었는데요. 이 작품을 보고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겸사겸사 감독님이 나오시는 여러 인터뷰들도 찾아봤는데요. 큰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든 아니든 영화 감독들은 좋은 의미에서 정말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라는 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도 운 좋게 시사회로 봤는데요. 너무 재밌어서 영화가 끝나자마자 다시 처음부터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보통 저는 영화를 볼 때 작품과 어느 정도 긍정적인 거리를 둡니다. 정색한 채로 리뷰를 하고 싶은 내용들을 포착하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는 제가 그게 너무 빠져들어서 그러한 차가운 이성을 갖기가 힘들었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7위는 김지훈 감독의 거미집입니다. 이 작품은 개인적으로 잘 안 된 것이 조금 안타까운 작품인데요. 처음에는 왜 흥행이 안 됐지?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좀 해보니 이 영화의 여러 코드와 감성이 아마도 다수의 대중들과는 맞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흥행과 상관없이 거미집 저는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출연하는 배우들의 연기가 모두 눈에 띄는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청룡영화제에서 전여빈 배우가 거미집으로 여우조연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저는 후보에 함께 오른 정수정 배우도 충분히 상을 받을 만한 연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작품을 무대 인사 상영으로 보게 되었는데요. 그때 김지훈 감독님이 거미집은 중꺾마의 영화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극중 김 감독이 자신의 영화를 완성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을 두고 하는 농담이었던 것이죠. 영화 안에서 뭐 여러 소동과 난관과 그 자충어들이 있지만 하고 싶었던 얘기는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걸 정말 얘기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나보다 더 나은 내가 되고자 하는 그런 인물의 안까지 그리고 몸부림을 그렸습니다. 무튼 김지훈 감독님 같은 분의 영화는 앞으로도 계속 보고 싶은데요. 일랑, 거미집이 연속적으로 흥행에 실패해서 괜한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6위는 토드필드 감독의 타르입니다. 이 작품이 대단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고백을 먼저 드리자면 제가 꼽은 10편의 영화 중에서 가장 기대하지 않고 관람한 영화가 바로 타르입니다. 감독 이름도 처음 들었고요. 케이트 블란쳇이라는 이름 하나 믿고 관람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선입견이 있었는데도 제 기준 6위에 랭크를 시키고 싶다는 마음이 여전히 들었다는 게 놀랍고요. 두 번째로는 이 작품은 제가 꼽은 10편의 영화 중 관람한 지 가장 오래된 작품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올해 2월에 봤으니 벌써 10개월이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마음속에 감흥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만약 이 영화가 연말에 개봉했다면 제가 또 줏대 없이 더 상위에 랭크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TMI로 제가 타르를 보기 전날 과음을 해서 컨디션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로 영화를 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8분을 완전히 빠져들어서 관람한 기억이 선명합니다. 5위는 오즈 야스지로의 동경의 황혼입니다. 후보가 된 50편의 영화 중 가장 최근에 관람한 영화죠. 아마도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즈 야스지로 거의 다 사랑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한때는 오즈의 작품들을 예찬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동경의 황혼은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오즈 야스지로의 작품이었는데요. 국내에서는 처음 개봉하는 오즈의 영화라는 지점도 매력 있었고요. 당연히 영화는 근사했습니다. 동경의 황혼은 제가 오즈와 만나는 5번째 영화인데요. 이제 조금 오즈의 세계에 대해 알 것 같다는 거만한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4위는 10편의 영화 중 유일한 애니메이션입니다. 바로 피터손의 엘리멘탈. 제가 이 연간 베스트를 올해가 3번째인데요. 결국 별 4개 반 이상을 주었던 영화 중에서 10편을 추리게 됩니다. 그런 과정 중에 작년부터 꼭 이런 류의 영화가 한 편씩 랭크되더라고요. 내가 왜 당시에 이 작품에 별 5개를 주었을까? 정말로 이 작품이 오즈 야스지로의 영화보다 좋은가 의심이 드는 영화. 작년에는 닥터 스트레인지 대운돈의 멀티버스가 그랬습니다. 물론 개봉 시점에만 확 매료되어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인간적인 면모까지, 그러니까 때때로 이성보다는 감정에 충실해 결정을 내려버리는 것까지도 술 한 잔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작품은 다위에 랭크될 영화인가라는 의문이 들긴 하지만 영화 자체는 정말 좋습니다. 10편 중에 유일하게 제가 관람하면서 눈물을 살짝 흘린 영화이기도 하고요. 엘리멘탈 역시 운 좋게 시사회로 보게 되었는데요.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기억은 스마트폰을 관계자가 나눠주는 비닐에 넣어 밀봉을 해야 했던 지점이었습니다. 디즈니 픽사가 저작권에 엄격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하더라고요. 여러 시사회를 다녀보았지만 생전 처음 해보는 경험이었습니다. 3위는 크리스토퍼 놀란의 오펜하이머입니다. 개인적으로 만난 놀란의 작품 중 최고작이었고요. 과거에는 놀란이 다소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악랄하게 말해 플롯으로 장난 좀 잘 치는 연출자 정도로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재기발랄하지만 깊이는 없다고 여기곤 했는데요. 지금은 완전히 저의 착각이었다는 반성을 합니다. 오펜하이머는 아트 시네마적인 느낌도 나고요. 고전 영화 같은 품위도 느껴지는 대단한 작품이었습니다. 어쩌면 나중에 이분도 스필버그나 스콜세지 같은 할리우드 거장의 자리에 이름을 새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2위는 아리에스터의 신작 보이즈 어프레이드입니다. 이 작품 역시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국내 평론가들에게 다소 혹평을 받았다는 사실인데요.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아주 좋다고 평가하시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작품을 좀 지켜주고 싶은데요. 아리에스터의 작품들 중 최고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유전, 미드소마에 비해 대중적인 코드는 좀 적긴 합니다. 쉽게 말해 영화가 난해하죠. 그런데 난해하다고 나쁜 영화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아무튼 정말 좋았습니다. 영화 개봉 당시에 봉준호 감독이 GV로 참석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광클 실패로 예매를 놓쳤습니다. 예매 전쟁이 장난 아니었는데요. 제가 극장 어플 사용하면서 접속 대기번호가 뜬 것은 또 처음이었습니다. 그 대신 기자분이 리딩을 하시는 GV에 참석해 영화를 봤는데요. 나름 유의미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페니스 괴물에 대한 질문을 하자 아리에스터 감독님이 Dig is just dig 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마지막 대망의 1위입니다. 바로 스티븐 스필버그의 파벨만스. 어떻게 보면 저는 이번 10편 중에 1위를 뽑는 게 가장 쉬웠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올해 3월에 개봉한 작품인데요. 3월이면 아직 2023년의 전반기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페이블만스가 올해 나의 최고작이 되겠다는 짐작을 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그동안 저는 스필버그의 최고작이라고 생각했던 영화가 어쩌면 가장 스필버그답지 않은 영화라고 할 수도 있는 쉰들러 리스트였는데요. 올해 파벨만스를 보고 이 영화로 바뀌게 된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3위, 2위의 영화 오펜
오펜하이머 보이즈 어프레이드는 창작자가 정말로 한 땀 한 땀 힘을 제대로 줬다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런데 페이블만스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헐렁하게 만든 것 같은데 빈틈이 없이 완벽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은 정말 장인의 노련미, 거장의 품격이라는 표현으로밖에는 설명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이 영화 최고였고요. 이 이상 훌륭한 스필버그 영화가 또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2023년 술 한잔 베스트 10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완전히 저의 주관적인 순위일 뿐이고요. 아마도 다시 뽑으면 전혀 다른 리스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제가 업로드한 영화를 일단 무조건 관람하신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정말 감개무량한 일이긴 한데요. 한 가지만 첨언드리겠습니다. 저는 꼭 좋은 영화만, 그러니까 저의 추천작만 리뷰를 하진 않습니다. 시간이 맞거나 시사할 건이 생기게 되어 관람하게 되면 그 영화가 별로여도 리뷰를 합니다. 말인즉슨 제가 리뷰를 한 영화가 다 추천작이라고 여기셔서 관람하시다가는 돈과 시간을 날릴 수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가 내년을 맞이하면서 다짐을 하나 했는데요. 과거에 본격적으로 영화 예술의 사랑에 빠지기 시작했을 때 정말 고전 영화, 재개봉작, 특별전 이런 거 쫓아다니면서 걸신 들리는 듯이 흡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유튜브로 리뷰를 하게 되면서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점점 최근 개봉작 위주로 리뷰를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최근작이라고 덜 훌륭하고 고전이라고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제 영화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해서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3개월 혹은 6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꼭 고전 영화를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올해도 페데리코 펠리니 특별전, 클로드 샤브르 특별전에 참여해서 반드시 리뷰를 하려고 했었는데 실패했거든요. 아무튼 잘 지켜질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고전 영화 리뷰도 열심히 고전해 보려고 합니다. 2024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